질문을 계속해 주시고 저희는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소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은 그 더 톡 한번 같이 이야기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계기로 그 나중에 계속 서로 교원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딱 잘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둘이 한번 토크를 해볼까 해서 이 토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맞아요. 유경님 아, 소개. 소개 선배님 다 하셔놓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사실, 우리 크게 네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네. 네, 한번 그럼 그 첫 번째 제가 질문 얘기할까. 소개하면서 이야기 네. 해볼까요? 저희가, 네, 큰 고민 끝에,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어, 한국 사람들은 초급 문법만 쓰나, 이런 문제랑, 그리고 유행어, 줄임말, 꼭 배워야 맞습니다. 하나, 꼭 알아야 되나, 그런 부분이랑, 또 마지막은 뭐죠? 한국말 잘한다는 한국말 기준이 잘하다는 기준, 어디까지 기준이 될까요? 어디까지. 네. 그래서 네 가지 문제 오늘은,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주제를 위주로 여러분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꼭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조금 속도를 천천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중급 초급, 연습하고 계신 그렇죠. 분들도 계셔서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단어 좀 고려할 필요 피하고 있는 것 같네요. 좀 피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어를 배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중에서 엄청나게 잘하신 분들 조금 숫자가 적어요. 적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간에 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도 이런, 흥미롭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 시작할게요. 저는 네, 요즘 그 AI가 그렇게 발전하잖아요. 네, 맞아요. 틱톡에서 AI 그 부분에도 저희가 한국말을 하는데 밑에서 딱 베트남어 자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니까, 그런 그렇게까지. AI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안 그래도 딴 얘기인데, 제가 원래 영상 편집할 때 캡컷 쓰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저는 스탠더드 그 계정만 있어요. 근데 요즘 아, 거기에 AI 제한되어 있어요. 원래 제한 없이 그 자동 자막 달아주는데, 그 이번 주부터 한 달 두 번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지금 그냥 쓰는 사람이 많아서 예, 그냥 막는 돈 방법이 버는 방법이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그런 것 되었죠.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야 음. 되죠? 우리 화면을 녹화해서 그거를 화면 사용하면 녹화. 됩니다. 그런 방법도 예, 있으시는군요. 왜냐하면 그 뭐라 해야 되지? 출력을 하면 그게 한 번 사용하다로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음. 그냥 그 화면을 녹화해서 AI로 부탁해서 여기 나오는 자막들을 텍스트로 해주세요. 하면은 거기에서 커피하면 됩니다. 역시 인간은 AI보다 똑똑합니다. AI는 그러니까요. 못 따라잡죠.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사실 제가 제안하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네. 시작하게 되냐면, 온라인 틱톡을 계속 보다가 여러 영상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 중고급 문법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음.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식당에서 일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초급 문법만 쓰니까 여러분 중급 문법이나 고급 문법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유경님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 한국인
한국어 초급 문법만 사용한다라는 그 의견에 좀 반대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뭐 일상소통에서 초급 문법만 필요하다 하면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음, 우리가 그냥 주고받는 보통 질문이나 뭐 말들은 대부분 얼마예요? 저 이거 음,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 주세요. 그냥 보통 일상에서 쓰는 표현들이 대부분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음, 제가 늘 제가 초급 학생들에게 여러분 지금 배운 부분들 언제나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그냥 쓸 수 있는 방법, 단어만 알면 이런 문법을 활용해서 쓰면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전문스럽게 배우고 싶다면 더 높게 배워야죠. 한국 사람은 좀 더 대화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제 그냥 초급 문법에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음, 이런, 문제는 조금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상 대화에서만 쓰면 초급이면 충분하다. 근데 그냥 음, 거기서면 끝이에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지금 저희처럼 많은 문법도 사실 중급 문법이거든요. 그래요? 저희는, 네, 많은 문법은 중급 문법이에요. 네. 예, 초급에서는 문법을 안 배워요. 이 그렇군요. 철어만이라는 그 문법이. 그래서 조금 더, 심화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대화를 하려면 중급까지 또는 통역을 하려면 아니면 좀 더, 뭔가 전문스러운 느낌을 난다 하려면 음, 고급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고급까지 배우니까, 어, 드라마에서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 특히 음, 법원, 병원 뭐 그쵸. 이런 데에서 진짜 많이 들려요. 맞습니다. 네. 되게, 선생님은요? 네, 부드럽게 잘 말씀하셨네요. 저는 사실 대화라는 게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음, 식당에서 그 식당 분위기에 맞아서 그러한 한국어를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는 과학, 정치, 경제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법도 같이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조금 무겁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물에 안 개구리. 내가 음, 보는 세상이 이 정도인데 그냥 이 세상이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음, 조언할 정도까지 하면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 고급 문법까지 쓸 일이 어디겠어요. 그랬는데도 솔직히 사실은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떤 문법이 고급이고 어떤 문법이 중급이고 누구나는 물어보시면 모르죠.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은 그냥 쓰는 거죠.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뭐 하다 못해. 우리에게, 책에서는 고급 문법인데 한국 사람들은 역시 이게 고급 문법이다. 쓰면 안 되겠다라고 음,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못해. 이게 너무 간단해서 초급 문법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나도 한국어를 고급스럽게 사용하고 싶다면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는 것들을 한 번씩 그냥 연습해 보세요. 뭐든. 이게 고급이든 아니든 본인 써야 알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기 아까 물어보신 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음, 답장이 나왔네요. 연습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혹시 고급 문법 쓰신가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안 써요. 그래서 어, 제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어, 제가 어디 가서 네, 남자친구 있냐, 결혼했냐, 이런 질문 받을 만하잖아요. 어디 가면.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저 결혼했어요.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을 때, 네, 남자친구 있어요. 하면 남자친구가 어느
국적이 어디냐 아, 궁금하겠죠? 그럼 저는 그럼 한국 사람이에요 하면 어쩐지 이러는 아, 거예요. 그게 제가 싫죠. 싫어하지 않아요? 네, 너무 싫어요. 뭔가 내 능력을 부정하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너무 싫죠. 아, 당연히 내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서 내가 좀 더 환경이 있고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데가 네.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나, 그렇죠. 나도 내가 나름대로 의지가 있고 또 노력이 있으니까 네, 오늘날까지 온 맞아요. 건데 다 그래서 부정하고, 나의 예, 노력을 다 그래서 부정하고, 그냥 그래서 저는 덮어버리는. 보통은 옛날에는 남편 그냥 정말로 그냥 초급 문법만 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제가 뭐 말을 걸어요. 아니면 또 네. 물어봐요. 제가 물어본 것 또는 드라마를 많이 봐요. 음, 드라마 요즘 진짜 드라마를 볼수록 고급 네, 문법이나 고급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배울수록 맞아요. 그런 문법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음, 역시 배우니까 들리는 거죠. 맞습니다. 배우니까. 너무 정확한 포인트예요. 사실 이게 음,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정말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저도 네, 맞아요. 느꼈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이해 안 될 것뿐 다 아는 단어니까 이게 고급 문법일 줄도 모르죠. 그냥 그죠? 이게 뭐 이해 못할 것뿐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면 알수록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맞아요. 얘기를 나오니까 저도 제 남편이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네, 같은 그죠, 그죠, 그죠. 같은 뭐라 해야 탈. 되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 아니, 영어 잘하시네요. 혹시 남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음, 사람입니다. 어쩐지, 그래서 영어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늘 얘기하는 답장이 있어요. 내가 만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만나는 거야, 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원래 잘하니까 말하는 거지. 잘 못하면 대화도 통하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저는 있어요. 잘못했을 때 만났어요. 진짜요? 전, 전 대학생 2학년 때 만났어요. 아, 그때, 진짜로 아, 몰랐어요. 아, 그런데, 음, 그런데 그래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아,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고, 아, 그러고 남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나가서 또 음, 삼성에서도 네, 인턴십을 했고 또 프리랜서로 통역도 했고 해서 제가 스스로 네, 습득해서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음, 근데 맞아요. 시작점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또 음, 따로 토크 같은 이 사랑 스토리라는 그 주제를 해가지고 그때 더 그때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다. 드리겠지만, 네. 시작점은 남편 아,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시절에서 만난 아, 거예요. 근데 어, 상상만 해도 그때 유경이가 많이 귀여운 것 같아. 약간 지금 제, 말을 잘해서 멋있어 보이지만 그때 막 초급 연습할 때 약간 느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 귀여울까 생각이 제가 옛날에 들고. 페이스북 라이브 처음 생겼을 때 있잖아요. 페이스북 네. 라이브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진짜요? 네, 아, 페이스북 라이브 했었는데, 그때 저도 한국말 처음 아니까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 제 라이브 들어가잖아요. 제가 네. 한국말을 하는 거 몰라 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 제가 막 한국말을 했죠. 근데 그 라이브, 누구죠? 합방 호스트, 누구지? 근데 그 라이브 지금 아직도 음. 페이스북에 저장해 돼 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가끔 오늘의 과거 아, 그게 뜨잖아요. 그럼 제가 들어가요. 들어보니까, 저 스스로 평가되더라고요. 아, 얘가 그때 무슨 이랬나?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5년 전만 해도 제가 유튜브 영상 봤었는데 너무 다르던데요?
아유, 다르기는 있겠지만 약간 본인만 목소리 안 것 자체가 같아요. 달라요. 아, 아, 잘하는 건 잘하는데 목소리 자체가 아, 달라서 제 거? 예, 예. 선배님 거 아니에요? 아, 예, 제 거? 당신 거, 맞아요. 당신 거. 5년, 네네네. 네. 5년 전이면, 예. 아, 저는 네. 뭐 16년 배웠으니 뭐 7년 전이나 8년 전이나 똑같았겠죠. 네, 다른 그래서 거 더 다르겠죠. 그랬습니다. 아, 저도 근데 다행히 저희 때는 그렇게 페이스북이나 막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뭐라 해야 되지? 증거를 남기지 네. 않았어요. 아, 못했을 때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아무 네. 증거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그거 남기면, 아, 네. 내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거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발전해 온다는 과정을 내가 스스로 겪었으니 내 머릿속에서 있죠. 굳이, 굳이. 굳이 아, 영상을 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다시 그럼, 고급 문법 쪽으로 돌아가 보고 얘기해 보자면, 네. 물론 그 한국 생활을 저도 한참 했었는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회사를 시작하고 약간 승진할수록 어려운 게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게 우리가 대표님하고 쓰는 얘기할 환경에 때는, 따라서, 음, 맞아요. 한 높은 분하고 얘기할 때 너무 뭐 초급 단어, 초급 문법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도 승진 원하거나 아니면 조금 일을 잘하려면 고급 문법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고급 제가, 문법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고급이라고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막 쓰시면 돼요. 그리고 몇 번 써보고 그 상대방 얼굴을 보면 이게 어색한가? 약간 눈치를 보면서 고쳐가면 그게 나의 지식이, 나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렵지 말고 고급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너무 고급스러우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 쓰세요. 그러면 네, 좋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네. 막상 배우고 나가서 또 기억해서 쓰는 과정에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사실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잠깐 그 방법 한번 얘기하자면, 저는 드라마나 영상을 통해서 일단 음, 분석을 해요. 음, 내가 쓰기 전에 미리 분석을 해요. 음.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환경, 그 상황에서 음, 이 문법 나왔다. 그럼 왜 이 문법 나왔느냐? 내가 음, 분명히 내가 배운 게 이런 뜻인데 왜 이 상황에서 나오지? 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가면서 하면 이제 실제로 들어갈 음, 때, 현실로 들어가면 똑같이 음, 적용하는 거죠. 그냥 음. 막상, 그냥 모르는 채 해서 적용하면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왜냐면 있죠. 이게 한국인이라고 다 내가 쓰는 한국어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쳐주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틀렸는지도 또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음, 저는 환경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음.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한국인 애기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어, 그래서 얘기했죠. 내가 이상하게 얘기하면 알려줘라. 근데 걔네들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네. 비웃어요. 바로 누나 무슨 말이야 하고 막 웃어요. 진짜 찐 선생님이에요, 애기들이. 그러니까요. 애기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역시 이게 고급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 다니면은 가끔씩 그냥 뭐 아니면 아빠 엄마 따라서 쓰러질 지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기들도 그죠, 그죠, 그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엽게. 애기들은 어른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음, 그렇게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학교 음, 다녔는데, 3학년 초 한국에 1년 교환학생 갔다 온 기회가 또 그것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저에게. 선생님 되게 잘하셨, 네, 너무 좋았죠. 잘하셨네요. 네, 행운이죠. 정말 행운입니다.
그래서 하노이 대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행운인 게, 하노이에서 사는 게 사실 달라스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조금 있겠지만, 하노이에서는 정말 너무 많았어요. 오, 음. 달라스는 진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예요. 저는 나가면 한국 사람. 와, 그래서 기회가 예,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 환경이 있으면 저랑 행운 좀 럭키하게 그러네요. 연습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본성적으로 가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음. 그래도 우리 그 한국어 여정이 많이 다르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이어야 알게 되네요. 오늘, 네, 그러네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그 전공으로 학교에서 하셨어요? 처음, 맞아요, 전공으로. 어, 처음, 달라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음, 처음으로 들어가서 처음 배운 거예요. 아, 약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 상태에서 어,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음, 근데 주변이 뭔가 그때 슈퍼주니어니, 음, 뭐, 소녀시대니, 티아니, 다 아이돌이 있잖아요. 네, 어떤 아이돌의 덕후로 네, 들어가서 미리미리 한국어를 네. 공부해 놓고 들어간 상태인데 나는 여기 어디지? 나는 누구지? 라는 어, 정말 그래서 저 좀 그래도 제가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저는 그래도 언어의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있죠. 있는 게 뻔해요.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그렇게 좀 남들보다 저도 나름 제 환경이 음, 있었어요. 왜냐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인이 있는 음, 식당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네, 그것도 뭔가 인연 음, 같은 건 것 같아요. 그쵸. 우연히 알지만 또 인연스럽게 내가 거기 음, 들어가서 그때 음, 달라스에는 한국인 진짜 별로 없었어요. 한 어, 10명 정도? 네, 하긴, 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한국 학과에서 다니는 학생이 한국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너무 음, 별, 하늘 따기예요. 별사 하늘 따기. 네. 진짜. 근데, 그래서, 맞아요. 달았은 그때 한 10년 전이었죠. 맞아요. 10년 전이면 아마 달랏에 간 한, 12년 전, 아니, 아, 11년 전. 없었겠다. 그때는 없었겠다. 네. 네, 맞아요. 지금쯤 관광 때문에 많이 음, 들어오지, 그때는 없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다 뭐 다낭도 한국이고 후이안도 한국이고 푸꾸옥도 한국이고 어디 가도 나트랑도, 다 야짱도 한국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저는 하노이에서 연습하는 기회도 많이 있었고 학교가 그래도 다른 한국 학교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중간에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로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 너무 부러웠네요. 부럽죠. 그래서 네. 환경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네. 그리고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만 안다면 그게 좀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 조금 어디 음, 가도 취직이 잘 될 것 음,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조금 행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뿐만 아니라 뭐 그때 그 당시에 거기 계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세요. 저쪽에 혹시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그럼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질문이 없네요. 여기 댓글도 그냥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한국말 뭐든. 여러분 한국말에 대해서 잘 물어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두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 질문이 뭔가 연결해서 네, 얘기해도 되는 것 네네, 같은 네, 그런 맞아요. 주제예요. 유행어랑 줄임말.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어, 선배님을 듣기에 제가 줄임말이랑 유행어 많이 쓴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응. 그러면 뻔한 대답이에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하지만 필요 없어도 어, 알만한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유행어이면 음, 어차피 나는 어, 나중에도 MZ 이런 유행어를 어, 쓰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면 음, 조금 알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음, 필요하다는 꼭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많은 음, 영향을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상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알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또 알면 또 웃긴 그런 표현도 많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줄임말이랑 유행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창 인기 좀 떴을 때 음, 제가 한번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음, 뭔가 다 그래도 음, 별다 줄, 이건 들어와요. 별다 줄. 별거 다 음, 줄이려고 하네. 이런, 별거 다 줄이려고 하네. 그런 뜻을, 음, 예, 별다 줄이에요. 다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좀,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면 음, 알지만, 그래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막 맞아요. 안 쓰니까. 예. 맞아요. 이게 써야 내 거 되는데 쓰지 않으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그게 없어도 충분히 생활을 잘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귀엽게 좀 뭔가 나는 조금 한국 사람인 척 하고 작게. 싶을 때 가끔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네. 그냥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으면 이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네. 특히 요즘 그 말을 걸기가 두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약간 이야깃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음, 그냥 귀엽게 들리거나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꼭 필요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요즘 그 한국 친구랑 뭐 왜냐면 이탈리아에 살고 있으니 한국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그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가끔씩 이 귀여운 척 하면서 이런 줄임말을 사용할 때가 조금 있어요. 음, 그럴 때는 그 친구들은 보통, 언니, 이것도 알아? 하고, 뭐, 이런 반응을 보면 조금 재밌기는 해요. 뭐 네. 필요하다, 하지 않냐 하면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잘 보고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선배님, 아까부터 저희가 천천히 얘기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지금은 이 말 나올 때는 알겠습니다. 더 천천히 갈 수가 있나? 더 천천히 얘기해야 네. 되는데 막상 저희가 이야기 들어가면 이게 막 네.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혹시 아, 지금 최근에 알고 계신 유행어나 뭐 줄임말이 있으세요? 그게 최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늦었디라든지, 음, 아니면 뭐, 애겠남, 애겠녀라든지, 뭐, 이런 음, 거 최근인가요? 저도 몰라요. 늦으시면 되게 한참 생긴 것 같고, 네, 그래서 예, 최근인지 그쵸. 아닌지 그게 감이 안 잡혀요. 예. 네, 하도 요즘 너무 제가 많이 한국에 생겨서. 있었을 때는 이런 줄임말이 아니라 유행어를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모음 변화를 줘서 만드는 거예요. 음, 아니면 자음 모음, 음성 변화로 약간 그 유행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또 음, 말았어요.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하기보다는 음. 린정이라든지, 린자, 아니면 음, 뭐, 뭐지?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음성에 뭔지 알 것 조금 같아요. 뭔가 뭔지 알 것 넣거나 같아요. 빼거나 이런 경우가 예, 그때는 예.
유행어였어요. 근데 요즘은 줄임말이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냥 맞아요. 변화, 애교, 뭐 응, 엥 이렇게 하는 것들이었으면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베트남 문화에서, 베트남어에서 그렇게 변화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어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할까요? 한국어 자체가, 한글 자체가, 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어는 엄청 옛날부터 존재해온 그 글자 있잖아요. 음, 옛날에는 한자어로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슬슬 서구화 되면서 바뀌고 베트남 말 자체가 이미 거의 다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한국어는 생긴 지 1400 몇 년인가? 그때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어 바꾸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약간 음, 좀 다양성? 음. 네,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베트남어 그 음성에서 정말 모음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냥 모음 세 개가 아오, 약간 어도 세 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어, 우엉, 우어 약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변화가 엄청 많이 있는 언어 자체거든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옥, 옹 모음은 입모양 결정하는 요소잖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그 모음의 안전성, 모음의 음, 그런 것을 정말 중시하는 언어인데 근데 그 사용할 때 베트남어는 그렇게 막 줄임말을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을까요? 너무 너는 제대로 베트남어를 써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어는 뭔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그 인정해주고 바로 사용도 약간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저 스스로 느낄 때는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약간 다양성이 가지고 있었는데 안정성이 있고 근데 안정성이 있었는데 뭔가 다양성도 엄청 빨리 전파되고 이런 것도 조금 재밌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어에서 만약에 줄여서 하면 뜻을 좀 애매해요. 성조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응, 베트남어, 만약 한국처럼 어이면 오면 오, 우면 이렇게 딱 네 가지만 있으면 한국어 오히려 더 쉽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응, 근데 베트남은 너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응, 더 변형시키면 안 된 것 같은, 더 이상 응, 변형시킨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베트, 예시 하나. 저는 음, 요즘 제 남편도 들어와서 보고 있네요. 진짜요? 네. 누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 약간 애기 관련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어, em có nhiều chuyện về mộng trẻ lắm chị ạ.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mộng trẻ, 아, 뭐지? 그냥 약간 상상이 안 갔어요. 그냥, 네. mộng trẻ 라는 것은, 이게 어려운 단어인가? 그걸 구글해서, mộng trẻ 가 뭐예요? 이렇게 찾아서 정인 거예요. 왜 생각 못했지? 이게 갑자기 예시가 생각났네요. 베트남어, 맞는 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엄청 너무 변하면 오래전부터, 어, 음, 상상이 안 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게 근데요, 있는. 근데요, 베트남어는 나름 요즘 되게 그 자음이나 모음 자체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그 응, 의도를 응. 되게 재미있게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NG들, 예를 들,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좀, 잠시만요. 금지어 아, 들어가나? 이거 한국어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 한국어에서는 이게 충청화법인가? 그런 거 응. 있어요.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거.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선배님 그 틱톡 채널 알지도 모르겠지만, 그, 몽띵이라는 채널 아시죠? 누구죠?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몽띵? 네. 몽띵인가? 맞는 것 같아요. 뭐 하는 몽띵이라는 사람인가요? 그냥 베트남 인플루언서예요. 네. 베트남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거기서 음. MZ 자주 요즘 아, 많이 사용되는 그런 MZ의 표현들 업데이트되는 채널이에요. 음, 아. 아, 되게 웃겨요. 진짜 조회수도 되게 웃겨요. 굉장히 높고 팔로워 수가 맞아, 엄청나네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아, 한번 이따가 이 라이브 끄면 한번 찾아보시고 보면 진짜 웃겨요. 그러면 그래요? 그 채널을 통해서 베트남어가 얼마나 웃긴지를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요즘. 제가 못 따라간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아, 네, 못 따라갈 그렇군요. 정도예요. 근데 자음이랑 모음 바뀌는 거 아니고 의미 자체를, 그 문장 의미, 그리고 상황에 아, 대응하는 그런 표현들이 진짜 웃겨요. 아, 네. 그렇군요. 아, 저는 못 따라잡죠. 저는 훨씬 더 할머니입니다. 지금 유경이가 만약에 스스로 뭐 아줌마라고 생각하면 저는 할머니 정도라, 예, 아니면 저는 못 점다고 잡습니다. 생각해요. 네, 저 점다고 생각. 저는 아직 18. 아, 젊은데 약간 그 MZ 생각에. 때의 예, 맞아요. 그 네, 사고 방식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음. 맞아요. 아, 아무래도. 갑자기 그 언어, 이런 유행어를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어떤 한국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봤어요.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데, 돈이 뭐예요? 하고,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자세한 상황 설명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거기에 달라스에서 어떻게 사용한지 모르겠는데, 하노이에서 거의 모든 상황에 다 그래요? 사용해요. 뭔가 너무 아프다도 그거고, 아, 아플 정도로 찔린 느낌? 창피하다도 그러고, 약간 모든 창피하다도 상황에서 다, 그거, 응, 그냥 좀 많이 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때 특히 어렸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것도 한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기억 못해요. 그때 한 십 몇 그냥 년 번역기 전이라. 돌리세요. 예. 그냥 번역기 돌리세요. 못했어. 나 어떻게 설명했지? 이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질문하는 것 자체 좀 기억납니다. 예.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음, 저는 음, 만약에 그런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받을 거면 그 상황을 설명한 것 같아요. 음, 예. 어떤 상황에는 그런 단어 나올지 일단 음, 상황부터 설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베트남어도 재밌네요. 예, 예, 맞아요. 주변에 베트남 친구 많으세요? 여기 네. 한국에서요? 없어요. 아, 그러면 베트남어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환경도 없으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 제가 매일매일 이제 애기 있기 때문에 매일 거의 저희 어머니랑 영상 통화를 해요. 음, 그때 쓰고 또 강의할 때 베트남어로 쓰고 음, 근데 그 전에 전 한 2년 전에 유학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좀 많이 안 썼어요. 또 한국말 음, 연습하려고 한국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 유학 음, 마치고 베트남 들어가니까 뭔가 음, 나는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베트남어조차 음. 베트남어 같이 내가 못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한참 제가 통역을 다니는데 진짜 난 베트남어 어렵겠다. 다시 배워야 되겠네. 이 단어 맞아요. 어떻게 설명하지? 다시 반성하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도 여기 오고 나니까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좀 환경이 없었어요. 잘 없어요. 근데 선배님 진짜 대단하신 게, 아, 이탈리아 말도 조금 아시고, 네. 그죠? 네. 영어도, 그리고 한국어도. 근데 이게 매일 어떻게 써야 아, 계속 꾸준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대상은 다른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영어만 쓰고, 시부모님 영어 잘 모르시니까 이탈리아를 쓸 수밖에 아, 없고,
그리고 한국어는 뭐 친구 아니면 수업할 때 사용하고, 베트남어는 뭐 친구랑 톡할 때나 아니면 뭐 가끔, 저는 부모님하고 잘 하진 않은데, 친구하고는 가끔 통화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음, 베트남어 쓰는데, 그 네 가지 언어 중에서 사실 가장 안 쓰는 언어가 베트남어예요. 또 음. 딸하고 얘기하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딸, 아들하고 얘기하는 언어 자체가 그쵸, 그쵸.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저희 아들 맨날, 에, 에, 이러는데. 저는 딸은 그냥 소리만 지려요. 매일매일. 아, 이거 그렇습니다. 바로 상황이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네, 말이네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음, 오기 전에 그냥 당연히 유럽이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음, 아예 몰라요. 진짜요? 네, 아예. 조금 약간 짧은 문장도 잘 몰라요. 못 따라들어요. 그래서 어쩔 와, 수 없이 그 이탈리아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어 쉬워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네. 이탈리아라는 그 자체가 뭔가 인간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 표현이래. 약간 그러면, 명사 자체가 그냥 명사도 여성, 남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근데 규칙을 따로 딱히 없어요. 뭐 큰 거 남성이다, 작은 거 여성이다, 그렇지도 않아요. 음, 여성들이 더 쓰는 것들이 당연히 쉽게 여성이겠지 헷갈리겠네요.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응.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거 진짜로 공부해서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외워야 돼요. 매일매일 그냥 사용하고 아,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규칙이 있는데 규칙보다 약간 예외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탈리아어 외워요. 그럼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3년 됐는데 1년 전에 그 약간 임신하고 아기 낳고 그 시간에 배우지는 못했어요. 공부하지는 음,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한 1년 정도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듣는 시간 많이 했죠. 왜냐면 시부모님 매일매일 이탈리아어를 하시니까 듣기는 음, 괜찮은데 말하기는 조금, 네,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과거형 있잖아요. 영어도 과거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고 한 두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탈리아어는 한 네다섯 개가 있어요. 약간 그 유지된 과거형, 그냥 과거형, 멀리 있는 과거형. 이게 안 들어. 한국어도 이러잖아요, 한국어도. 뭐가 있어요? 한국어도 던, 또는, 근데 그거 한 단어잖아요. 어, 그거 한 그렇지, 단어인데 이탈리아어는 주어에 따라서 이미 다 달라요. 예를 그냥 들어서 단어 자체가 달라져요? 단어 자짝이 달라져요. 전혀 상관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가다 쉽잖아요. 가다 누구나 어떤 언어에서도 사용하는데 가다 이탈리아 그 원형 동사가 안다레인데 나는 가다 vado andare에서 vado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요. 당신이 가다 vai 그 여자가 가다 va 우리가 가다 andiamo 그 사람들이 안디아모는 그거 가다 아니에요? 디아모. 응. 이아모는 사랑한다. 우리, 아, 주어가 우리일 때, 예, 그 뒤에 동사가 이런, 그, 네, 전형적인 끝맺침 그런 거거든요. 약간 모든 주어들이 다 다르는데, 거기에다가 32개의 시제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미쳐버리네. 죽겠네요. 예. 그냥 진짜 이게 죽겠네.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방법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면 알겠지만, 음, 네. 그래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배우고 나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를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이탈리아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약간 원어민처럼 된 수준이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배운다고 해도 차이가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리아서 쓰실 때, 내가 이탈리아에서 태어섰어야 되는데, 이런 맞아요. 생각 되게 많이 맞아요. 맞아요.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더욱 선배님이 너무 대단하신 아니, 증거입니다. 못하니까 별로 대단한 거 없어요. 잘했으면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뭐, 대화한다는 것도 약간 그 친구 얘기한 것처럼 초급 식당 대화는 가능하는데, 남편하고 무슨 경제, 정치 얘기 그거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저는. 영어로 해요, 그러면, 그냥. 영어 해야죠. 남편하고는 이탈리아 절대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그럼, 질문이 정말 없으시네요. 질문 주세요, 질문. 듣기만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듣기만 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리 5분 동안 질문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네. 질문 한번 올려주세요. Bạn tóc đen là người Việt hay Hàn ạ? Người Việt ạ. Bạn tóc đen, 네. bạn tóc đen là bạn tóc vàng. Tóc em là màu gì á? Tóc em là màu cam à? Tóc em là màu nó phai. What? Màu phai rồi đấy. Màu đã bị phai, nó ra chân hết rồi đây. Màu 그렇군요. em nhuộm từ màu cam đấy. Nhưng vẫn da cam mà. Ồ vậy hả? Em nghe thấy em thấy phai phai rồi, bây giờ chắc em cũng đập màu khác vào đây. đập đi. 그러면 밀리면 딱 그래. 여기에 염색하려면 너무 비싸서 못 하겠어요. 진짜요? 그거 약간 물가 돈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는 그냥 비교하게 환율 돼요. 이런 돈으로 내가, 응. 환율이 어떻게 돼요? 무엇이라? 약간, 베트남 돈이라. 베트남 돈 1유로가 3만 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달러보다 그쵸? 아니지, 더 비싸요? 달러보다 더 비싸죠. 달러, 아, 유로, 그러면 그리고 영국 파운드 이렇게 순서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싸겠네요. 네, 비싸요. 많이 비싸요. 음, 막 네일 하잖아요. 한국에서 네일 그래도 약간 집 근처 샵에 한 4만 원, 5만 원도 되는데 여기에서 집 근처 샵이어도 한 10만 원 넘습니다. 음, 물가가. 예. 근데 약간 뷰티 관련된 거 비싼데 음식은 싸요. 음, 그래서 살만 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스스로 홈케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냥 홈케어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머리 질문 스타일, 질문. 새로 자르신 머리 스타일 진짜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한국에 살았을 때도 맨날 이거 하고 다녀요. 아, 진짜요? 네. 음, 근데 임신할 때 그냥 딱히 뭘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포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놔뒀는데 끝나고 바로 네, 잘랐습니다. 음, 질문이 진짜 없으세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질문이, 제발 질문 좀 해주세요. 민민님 아무거나 대주세요. Càng học tiếng Hàn em càng thấy khó và có nhiều cái em không biết quá. Em học tiếng Anh thế thôi 맞아요. à? 원래 그래요. 베트남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Ừ, đúng Mình rồi. vẫn còn biết nhiều cái không tiếng Hàn. Ngay bản thân của tụi chị ở đây, chị nghĩ rằng là vẫn còn một thế giới rộng lớn ngoài kia. Em ơi nhưng mà thế này là động viên rồi đấy. Ít nhất là lúc đầu tiếng Hàn lúc đầu còn thấy hơi dễ đúng không? Tức là học từ cái đoạn không biết gì đến sơ cấp là khá là hứng thú bởi vì cảm giác nó khá là dễ. Em thử học tiếng Anh với tiếng Ý đi. Không có đoạn nào thấy từ đầu đến đuôi toàn khó. Ít nhất có một Em thấy đoạn dễ là em còn thấy đủ các rồi. em thấy các bạn tiếng Anh cũng than nhiều đấy. Mặc dù là Ờ, mình nghe tiếng Anh là một cái tiếng khá là phổ thông mà người ta sử dụng trên toàn thế giới ha. nhưng mà lại càng càng dùng càng khó bởi vì sao? Cũng Càng ngày again càng là khó. nếu mà ở ngoài đời đương nhiên dùng mấy cái đơn giản nhưng mà khi mà mình đi vào công việc rồi các thứ thì lại toàn phải dùng mấy cái cao cấp xong đọc hợp đồng không hiểu gì luôn.
Trong đấy có bạn hỏi là tiếng Anh khó hơn tiếng Hàn không ạ? Có. Chị thấy tiếng Tiếng Anh Anh khó hơn khó. tiếng Hàn. Tiếng Anh khó. Một người giỏi tiếng Anh cho hay, một người giỏi tiếng Hàn và giỏi tiếng Anh cho hay tiếng Anh khó hơn tiếng Hàn nha bạn nha. Tại vì ý, mình cảm giác là mình học tiếng Hàn được một thời gian thì mình không thể nói là ngang như người Hàn nhưng mà mình có thể nói là mình không thua kém người Hàn nhiều. Thế nhưng mà tiếng 음. Anh học học nữa học mãi kiểu mãi rồi vẫn thấy nó ở một cái mức độ 약간 그냥 그래요. 저는 예, 한국어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한국어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한국어로 음, 설명하면 되잖아요. 영어도 그래요. 맞아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영어로 설명해서 그 단어를 찾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죠. 아, 있는데 영어는 저는 원래 그 IELTS를 2017년 했는데 스피킹 8점이거든요. 높잖아요. IELTS 8점 원래 최고의 9점인데 8점이라는 게 진짜 높은데 너무, 몰라요. 그냥 뭐 한다 하지만 잘한다? 조금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역시나 뭐 토픽도 똑같죠. 뭐 토픽 6급인데 말 못한다. 뭐 이런 경우 엄청 많은 음. 천재인데. 그리고 뭐 영어는 근데 영어를 아마 더 재밌긴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영어는 약간 자유 영혼.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겠지만 높임말도 없고 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 되는 대로 말을 하면 되는데 한국어는 그게 좀 분위기, 뭐 태도 이런 게 중요한 그렇죠. 맞아요. 거라 조금 한국어 어려울 수도 있고. 유교잖아요. 유교. 맞습니다. 유교니까 문화적인 그 부분에 많이 음, 영향을 받아서 영어는 맞아요. 그래도 세계적인 그 언어이기 때문에 네, 다양성들도 네. 있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가끔 어떤 한국 사람들의 팟캐스트를 보면은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 요즘 새로운 단어 잘 없어요. 어느 정도 다 음, 이해하고 다 아는데, 영어 발표나 세미나 조금 어려운 쪽으로 들어가면 잘 몰라요. 약간, 그러면 용어 같은 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추적하기가 어려운. 한국어는 그래도 아, 한자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음, 추적을 가능하는데, 영어는 추적이 안 돼요. 너무 네, 자유로워서, 새로운 단어면 그게 새로운 단어예요. 음, 막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저도 뭐 퍼블릭 스피킹도 몇 번 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약간 좀 전문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아직도 어려워요. 근데 음, 한국어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저에게는 영어는 여전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조만간 다시 영어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조만간. 네, 하세요. 저도 요즘 조금 어려운 약간 IELTS 9점을 목표로 네, 다시 네, 힘내고 있습니다. 힘만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 어. 만약, 한국어에서 따지면 토픽 6급인데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은 근데 잘하는데 IELTS는 스피킹이 있어요. 그래서 잘해야 그 점수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오, 그쵸. 그럼 되게 IELTS는 스피킹이 있어요. 말을 잘 음, 못하면 높은 점수 받을 수 없어요. 음, 절대적으로. 음, 그래서 조금 더, 뭐지, 실제 인상적이네요, 능력과, 뭔가. 네, 조금 더 가깝습니다. 특히 말하기, 이런 것들. 그래서, 네, 9점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야 돼요. 네, 허리가 너무 5분 지났는데 아파가지고. 아무 질문이 없네요. 저희가 그럼 마지막 문제 하나 제기할까요? 네, 한국어 잘하는 기준이 어디까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 잘하는 기준, 어렵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되게, 생각해 보세요. 예, 질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으세요? 갑자기요? 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요? 스트레스 드라마 푸는 방법. 보고, 노래하고, 명상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취미생활. 맞아요. 응. 취미생활은 몸 움직이면.
그림 그리거나 취미 생활을 찾는 게, 네, 추천드립니다. 수미님, 취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에게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왜 네. 합방 호스트 참여 요청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뭐지? 왜요? 여기 없습니다. 한국에 뭐지? 그냥 라방 하는 사람이 많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Em chào chị ạ. Chuỗi 2 ngày.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을 만났는데, 어디? Cả hai chị đều ở Việt Nam à? Ờ, dạ không, Cả hai chị đều chị không tóc ạ? vàng, chị tóc vàng thì ở bên Hàn Quốc và chị tóc đen thì ở bên Ý. 네, 그렇습니다. 아, 한국어를 잘한다는 게 기준이 뭐냐?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그냥 내가 일하는 것에 지장이 없으면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것도 역시 뭐 상황에 따라서 근데 사실 이게 한국어 잘한다 하면 저는 대화를 할 때, 음, 음, 아니, 그것도 아니고, 대화를 할 때 공감, 음, 그 상대방 하는 이야기 공감할 수 있고, 내 음, 이야기가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으면 음, 그게 잘한다. 근데 확실히 음, 기준이라는 게 당연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는 것처럼 기준이 정하라고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역시 기준이 음, 좀 다양해요. 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어,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국말을 했는데, 음, 아,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한다 하면 음, 저는 일단 먼저 발음이라고 발음. 생각해요. 말 들어야 되잖아요. 음, 내가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와야 조금 들을 수 음, 있지만, 그런 때 발음 잘못하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맞아요, 때는 맞아요. 의사 전달 또는 음, 그런 거 있어요. 한국말을 음, 분명히 잘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하는 거 맞자라는 생각 들면 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네, 예. 맞네. 한국어에서 쓰는 그 문법이나 그 표현의 뉘앙스 또는 쓰는 음, 환경 잘 음, 적절하게 쓰는 것 저는 어, 음.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는 아무튼 갑자기, 예. 예. 그 문화 내가 충분히 그 언어에 대한 그 언어 음, 속한 문화라든가 그 언어를 음, 이해하고 쓴 거라면 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초급 문법이더라도 근데 음, 초급적인 대화에서 충분히 초급 말들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음, 내가 맞장구 칠 수 있고 또 음, 이해하고 또 표현할 수 있으면 음, 그거 잘한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갑자기 스스로 솔직해지자면, 저는 사실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음, 발음 요즘 특히 틱톡을 그 전에 저는 작년 9월 전까지 쓰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나는 지금 셀프 브랜딩 필요하다 느끼고 나서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수준 그 기준이 정했냐면 발음 굉장히 좋은데 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뭔가 잘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얘기하신 내용과 정확하게 잘 동의하는 게 부분이 뭐냐면 말만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만. 그래서 음, 빙빙 돌려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문법도 자연스럽고 발음도 정확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지. 핫걸, 한국의 정말 그 핫한 그 얼짱들의 말투에 따라서 언니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여러 번은 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럴 그러게요. 때는 못한다고 뭔지 이해가 생각을 돼요. 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발음이라는 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의 의사 전달. 선배님들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지식이 정말 너무 깊고 넓고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약간 너무 얼짱의 그거는 조금, 네. 말도 따라, 그쵸, 그쵸, 그리고 맞아요. 항상 귀엽게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거 질색이에요. 약간 너무 귀여운 것이 아니라 뭔가 한국 사람 앞에서 무척은 귀엽고 착하다라는 그런 것도 잘한다고 판단하지 그때 않습니다. 그거 사실 나름 그 사람의 생각에는 아 이거 내가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한국말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나름 그 사람의 그렇겠죠?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렇겠죠? 사실 선배님이 지금 평가하는 건 그 사고 능력 또는 맞아요. 저는 센스 사고는요, 판단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음, 맞아요. 저도 아까 역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공감, 상대방과 그 이해, 맞아요. 전달 능력 그거 잘하면 맞아요. 좀 왜냐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언어라는 것이 우리 늘 얘기하는데 도구잖아요. 근데 그 음, 도구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약간 잘한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요즘, 네. 너무, 그래서 제 수업들에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언어를 음, 사용해서 내 생각, 그, 바, 아니, 생각을 못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제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한국어 배우기 전에 음, 한국이라는 나라 잘 알지 음, 못했을 때는 베트남에서만 속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음, 한국어를 배우니까 한국인과의 사고 능력도 음, 접근하게 되고,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음, 제 능력 발휘되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학생에게 가르칠 때는 항상 생각부터 바꿔라, 이런 맞습니다. 거부터 가르쳐요. 음, 저는 그거 항상 얘기를 해요. 각 언어에 아이덴티티가 있다. 왜냐하면 한 아이덴티티. 언어에 붙이는 게 그냥 단순히 말만 아니라 그 언어의 문화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아이덴티티라 늘 얘기했거든요. 저 스스로도 제가 영어 할 때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음, 한국어 얘기할 때도 분위기가 다르고, 지금 예를 들어 한국어를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손하고 그런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like for example, if I'm speaking English at the moment, it's very difficult for me to use like to be a little bit cute or to be too respect because it's difficult in the language. There is nothing like that. You cannot like when you stand in front of a professor, you cannot be like it's different. It's very different. So the vibe that you create when you speak a certain language has to be different within the language. 이렇게 약간 말할 때는 달라요. 느낌도 음,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말만 배우지 말고 문화, 사고방식, 그리고 약간 센스도 같이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늘 얘기했거든요. 제가 배우는 그 단어들 중에 감수성 하는 거 있어요. 음, 감수성. 맞죠. 다문화 감수성 또는 언어 감수성. 그, 그거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사실, 어,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 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학습 과정 통해서 키우는 맞아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쪽에 저한테 본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신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언어 능력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베트남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음, 또 학생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그 비슷한 질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웠는데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베트남에는 cần cù bù siêng năng, 아니, cần cù bù thông 오만, minh, 저기, cần cù bù thông minh. 이런 말이 왜 있겠어요? 우리가 머리 없으면 꾸준함, 부지런함, 그런 거라도 있어야죠. 둘 다 없으면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맞아요. 딱 이 질문했을 때부터는 약간 포기하려고 하는 시작점이 보이는데, 그쵸. 이거 하기 전에 다시 음, 물어봐.
내가 충분히 노력했는지. 근데 제가 맞아요. 제 학생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단 언어를 배워봐. 근데 갑자기 한동안 배우는데, 아직도 머리에 안 들어와. 그럼 일단 음, 방법부터 내가 배우는 방법 그러고, 맞는지, 방법 맞는데도 안 들어오면 그러면 나는 음, 없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꾸준히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음,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하냐? 매일 음, 몇 시간씩,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매일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나는 잘못하는데 매일 한 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면 음, 어떻게 잘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음, 일단 공부를 못, 지금 이 질문 자체를 하는 시간에는 공부를 해라. 맞아요. 일단 아니면 포기를 해라. 음,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솔직히 재능이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죠. 재능이 있다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한, 맞아요. 그냥 재능이 있다는 게 더 빨리 갈 수는 있죠. 이게 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음,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열심히 그쵸, 하면 됩니다. 맞아요. 여기에 좀 질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는 질문들이 좀 많아서 하나하나씩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전망, 어, 지금 되게 많아요. 일단,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면 분명히 양쪽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찾을 거예요. 음, 그러려면 잘해야 돼. 잘 못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안 찾죠. 근데 음. 잘하면 어디 가든 다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제 시어머님 지금 딸을 밖에 데려가려고 아, 나간다. 유모차가, 아, 네, 가지고 오고 있어요. 네, 네. 전망 맞아요. 달라스에서 어때요? 사실 달라스도 이게 한국어 학과에서 나온다고 바로 일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나온다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잘하는 이라면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음, 대부분 그런 질문 들어오는 건 한국말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서 받는 거니까. 근데 음, 달라스는 관광업이라 대부분 가이드? 일자리도 가이드 아니면 스파에서 관리자, 매니저, 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음, 어느 정도 한국말만 하면 할 수 있는, 음, 그래도 작은 도시이니만큼 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를 얘기할 수 음.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인정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취직하기가 예전만큼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어떤 한국 회사, 어떤 업체에 물론 뭐 정말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겠지만, 근데 일반 업체에서는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는 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 식당에서 그 매니저를 구하는데, 근데 그 매니저가 역시 뭐 예를 들어 우리처럼 잘해야 되냐?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중간한 한국어를 하시면 일자리 찾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음, 예전에 그래도 쉬웠지만 예전에 사실 잘 못해도 취직이 잘 됐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음, 정말 잘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어중간하면 어렵지만 정말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쭉 가도 일자리가 정말 많아요. 지금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제 대학교 친구들은 다 비슷하게 10 몇 년 동안 하잖아요. 근데 다 인맥이 좋고 한국에서 있는 인맥들이 가끔 베트남에 가가지고 혹시 주아님 제가 뭐 좋은 잘하는 통역 한번 소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머릿속에서 한 이름 3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네, 그죠, 그죠, 그죠. 정말 잘하는 사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잘하면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음, 잘하지 않고 그냥 저는 열심히 하기 싫어요.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회가 없을 겁니다. 음.
아마 그래서 한국어가 아니라 그냥 언어 자체를 포기하시고 다른 쪽으로 네, 찾아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결심해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가보겠다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습니다. 한국어를. 한국 회사가 더 큰 대기업들이 더 많이 올 거고 더 좋은 사람 필요할 거고 그 양국의 프로젝트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특히 요즘 맞아요. AI 시대에 SK나 KT 제가 있는 인맥으로만으로도 앞으로 10년에 진행하는 계획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사람만 없는 것이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제가 맞아요. 여기 있는데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뭐냐면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잘하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전망이 좋습니다. 잘하세요. 음. 근데 문제는 다 잘 못한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하단 그니까요, 말이에요. 그니까요. 잘하면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맞아요. 두 번째 질문이요. 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은 중요해요. 요즘만? 요즘은, 요즘만이 아니라, 네. 옛날부터 당연히 모든 기회에서 좋은 자리는 외모가 있는 사람의 자리예요. 네. 옛날부터였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대에 따라서 외모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시대가 변해갈수록 사람, 사람, 그러니까 기술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네. 예쁜 사람 더 많아져요. 사람들이 왜 예뻐지고 싶어지겠어요? 당연히 요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음, 예뻐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 그 전에는 외모 그렇게 꼭 필요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너무 음, 많은 사람이 예뻐서. 예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음, 살아남으려면, 아, 천천히,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음, 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음, 예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외모는 요즘 예뻐지려면 쉬워요. 음. 쉬우니까 그래도 그거 옛날에는 장점이다, 뭐 유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은 기본. 필수다라고 음, 필수다. 네. 그렇죠. 요즘 외모는 기본이죠. 그리고 그 음, 외모는 뭐 다른 언어권에서 덜 중요할 수도 있지만 특히 한국어권은 좀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특히 그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와서 음, 성형수술을 하겠어요? 네. 그만큼 한국에서 그 예쁜 여자의 천지예요, 천지. 음. 저도 어떤 연구나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채용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채용관들은 이 사진을 보고 사람을 약간 제끼는 뽑는 거. 경우가 많습니다. 오. 한국에서. 음. 그래서 외모는 특히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약간 외모 획일화가 음. 있어요. 기준이 너무 뚜렷해요. 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코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입은 그렇죠,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에 관련된 기회를 받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외모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음, 와서 생활하는 친구들이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다 예뻐지더라고요. 자기가 맞아요. 스스로, 근데 그런, 그,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한국물을 잘 봤다? 맞습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무슨 음, 뜻이냐면 한국인 의 사회에서 생활하고 음, 한국인 매일 입는 옷 그리고 음, 하는 생각 또는 프로그램 등등등등 다 내가 그쵸, 모르는 사이에서 나 스스로 다 습득된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베트남에서만 계시는 분들 음, 물어보시겠죠. 베트남 한국에 있으면, 베트남 음, 베트남도 요즘 외모 되게 중시해요. 원래 중시해요. 저는 원래 그랬는데, 사실 그게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아, 나는 자연미가 최고다.
그래서 뭐 음, 만지거나 뭐 메이크업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음,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베트남에서. 근데 음, 한국에서는 저 확실한 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음. 한국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있어서, 예, 그렇게 외모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돌리는 음,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을 봐야지. 왜 외모를 보냐고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 간에 다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마음이 중요해. 예쁜다라는 그쵸, 그쵸. 것은 꼭 한국 사람처럼 막 코는 이렇게 작아야 되고 눈은 커야 되고 막 쌍꺼풀이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깔끔하고 보기가 편한 그 정도이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깔끔해 무엇을 보이고. 알아야 되냐면 색깔 결합. 음, 베트남에 그런 약간 패션 테러가 정말 많은데 색깔이 정말 신경 안 쓰고 빨간색하고 막 초록색 이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패션 테러가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약간 충격받지 않을 정도, 뭔가 편하게 그런 기초적인 외모에 대한 네,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음, 한국인이 왜 세계인들이 한국인을 보고 한국인 입는 스타일 따라하냐, 그런 질문부터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쵸. 한국인 예쁘게 입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누구나 맞습니다. 눈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입는 거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굳이 음, 막 트렌드에 막 쫓아내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편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다 하듯이 그냥 잘 깔끔하고 정결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고 외모인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은 이게 외모는 왜 첫 번째냐면 사실 마음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지만 첫인상에는 마음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30분 첫인상에서 후에도 1시간도 못 첫, 보여요. 첫인상에서 제 마음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음 꺼내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것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외모 없지만 나랑 맞는 화장법이라든가 옷으로 옷차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옷이 날개다라는 말처럼 그 옷을 나 더 예쁘게 만들면 이제 그 상대방 눈에서 나는, 아, 뭔가 존중받는 느낌이다를 주면 좋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는 한 16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늘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화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필요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도 막 공책이나 아니면 무엇을 고를 때 귀여운 거 선택하지 않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권리가 있는 건 아니냐. 음, 그리고 외모라는 것은 꼭 풀 메이크업, 풀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립스틱 정도라도 그냥 상대방을 뭔가 좀 편하고 또는 그런 약간 존중하듯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닌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음, 조금 깨달았죠. 그렇습니다. 물론 결국 이뻐지려는 것은 가장 좋은 동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첫 그렇죠. 번째여야 되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편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나오는 것은 그게 외모이란 말인 것 같아요. 꼭 이쁘다가 아니라 깔끔하다, 편하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거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없어요, 없어요, 알려주세요. 없어요. 여기 질문이 하세요. 많아요. 한국 사회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생활, 이게 질문 자체가 조금 덜 구체적인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약간 한국에서 되는데. 사는 것이 어때요? 그런 거요? 한국에서 사는 것은, 어, 돈이 있으면 편하죠? 어디든 어디든. 네, 돈만 있으면. 통하는 대답이에요. 어디든 돈이 있으면 편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또 한국에 인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 인터넷 속도는 한국 그래도 탑이긴 한데 요즘 좀 느려졌어요. 그래도 지하철 또는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 되게 발달돼요.
만약에 나는 좀 인재다, 그런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살만해요, 저는. 음, 근데 나는 만약에 조금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음. 혹시 한국에서 그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있으셨어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안 해봤어요. 음, 안타깝게도. 사회생활이 아마 이것도 들어간 것 같아요. 약간 직장 생활. 예, 그냥 보통 우리 이런 그러면, 말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네, 말이 네, 결국 그냥 어른이 되어서 회사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이런 것에 합치는 말인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에게는 좋았던 게 저는 외국인이니까 좋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인정합니다. 저도 듣기로는, 저는 한국에서 다니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인 음, 사장님이랑도 직장 음, 같이 일해봤고, 또 여러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음, 한국인한테는 진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 드라마에서 그렇게 빡세고 치열해요. 한국인한테.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헬조선. 음흠. 너무 힘들어서. 약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 저도 저에게는 좋았던 게 외국인이니까 어느 정도 다 이해해주고 약간 허용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제가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때 있었던 일들을 훨씬 더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특히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너무 고집되어 있어요. 약간 바뀌지는 맞아요. 않아요. 스펙이 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교가 중요한 것이 특히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학교 이름만 대봐도 그렇죠. 반응이 너무 달라요.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 생활을 힘듭니다. 어렵고 네.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빨리빨리 해야 되고 오늘 일이 마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렇죠. 일은 꼭 오늘 안에서 마쳐야 되겠다. 그리고 상사는 꼭 뭐 약간 완전 하느님처럼 모시고 모셔야 살아야 된다. 한다.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특히 그런데 큰 기업. 예,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음, 그래서 그냥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살면 대우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 조금 오랫동안, 한 6년 정도면 그게 오랫동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별로 안 힘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기만 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승진도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빨랐고, 그냥, 네,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여기서 직장 다닐 전혀, 수 있으면 좋겠네.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외국인처럼 네, 잘하면 됩니다. 일만 잘하면 됩니다. 여기 질문 하나 있어요. 네. 베트남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언니처럼 한국말을 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둘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희가 둘 다 베트남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한국말을 잘하는 게 꾸준함하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올해까지는 10년 정도 한국말을 배웠고요. 여기 그 머리 블랙 헤어. 검정머리 언니는 네, 16년 됐습니다. 네. 네, 16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잘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솔직히. 연습입니다. 비법이 네. 약간 매직은 없어요. 연습입니다. 연습해야 하고 복습하고 연습하고 복습하고 연습. 학습, 네, 그쵸. 네. 또 질문 그쪽 그렇습니다. 있죠. 다음. Nếu xem phim không cần sub mà hiểu tầm 90% thì có được gọi là nghe hiểu tốt không chị? 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잘한 거죠. 이미 무슨, 유도거라?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어, 칭찬?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90%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잘해요.
아마 저도 만약에 어려운 드라마 있을 경우, 그것도 한 80%, 예를 들면 의학 정도, 그 의학 용어가 나오는 것까지 계산한다면, 음, 당연히 90%도 안 될 경우도 있죠. 음. 근데, 아니면 사극, 가끔씩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90% 잠잘 수 이야기면, 있을까요? 하네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잠잘 수 있을까요? 저희 보고 좀 끄라시는 말씀이신가? 아, 끄라는 말씀인가? 그럴 수도 어떻게 있겠네요. 잠잘 수 있을까요? 어, 조금 일단, 아,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가는 물질을 섭취하지 마시고요. 물을 많이 마시고, 네, 충분한, 네, 영양을, 네, 취하시면 참 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어요, 네, 사실은. 아니면, 우리 몸의 영양 부족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 같은 거, 하여튼 음,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음, 일단 원인 뭔지 먼저 천천히 생각해보고, 네, 또는, 어, 좀 뭐 따뜻하게, 음. 자기 전에 물 한 컵 음. 정도? 대화, 저에게는 참, 아, 조금, 그러니까 대화가 너무 매력적이어서요. 저 자기 좀 아, 꺼주시죠. 그렇군요. 저는 보통 그런 가끔씩은 말씀이시군요. 잠이 잘 안 올 때 저는 위스키 한 잔 먹습니다. 아, 진짜로 잠 자게 해달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자, 저희 네. 그러면 질문 한 두세 개 정도만 받고 네. 끌까요? 네네. 저도 내일 그렇습니다. 아침 되게 일찍 내일 새로운 수업 시작해가지고 네. 몇 시 시작하세요? 6시에요. 수업 왜 이렇게 일찍 하세요? 그 시간밖에 안 아, 돼서요. 또 애도 봐야 되는 시간이라서.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하네. 새벽까지 해주세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베트남에서. Um, um, uống lưỡi 7 lần trước khi nói. 네. 말 함부로 뱉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네. 한번 뱉으셨으면 이제 다시 네. 되돌릴 수 없으세요. 아, 다음 그래요? 라방에서, 네. 네. 재밌네요. 언니 혹시 어떻게 언니처럼 이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한 패스, 10년 한번 패스, 해보세요. 10년 쭉 패스. 하시면 저처럼 잘합니다. 여기 있어요. Sếp em hay la mấy anh là 얘가 눈치 코치 없네. Vậy nên dịch 아, như nào cho không mất lòng người nghe chị? 코치 빼고 눈치 없네. 음. 네. 눈치 없네라고 하면 되고, 음. 그러면 dịch thì nên để ý trước sau một chút, hoặc là nên để ý tới công việc, hoặc là nên tập trung vào công việc một chút. Chắc là mình sẽ phải dịch theo ngữ cảnh á. Ví dụ như bị la 아니면 quá chẳng 여러분, hạn thì phải. 가끔씩은 그죠? 꼭 그냥 해. 상대방 편하게 할 필요가 그죠? 없잖아요. 그 돌려서 할 말하는 수 사람 없어요. 의도도 있는데, 굳이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 의도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욕까지는 안 되지만, 조금 마음 상할 수도 있는 말을 해도 가끔은, 네, 통역사로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직설적으로, 네. 저도 직설적이에요. 네, 너무 저는 직설적이야. 그래도 이게 베트남 말을 할 때 이제 조금 상대를 고려서 사실 이게 부하 직원이면 그래도 지시하는 음, 사장님 입장에서 지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직설적으로 하는 게 음, 맞지만 그래도 음, 통역 입장에서 조금 관계를 수월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 역할을 할 거면 부드럽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음. 만약에 직권을 지시하는 입장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조금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뱉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옛날에 베트남에서 일했을 때 가끔 상사가 이런 말을 해요. 눈치가 없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대로 통역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어떻게 통역했냐면 C'est pas, không biết để ý gì cả.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Sếp bảo là 형, anh chả biết ý gì cả ấy.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너 눈치가 없니? anh không biết nghĩ à? không có não 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여기도, 얘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해. 그럼 그거는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예.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너무 상황이 심각하면 nếu mà cái trường hợp đó nó quá là nghiêm trọng đi thì mình có thể mình có thể 돌려서 약간 장난 삼아서 약간 된장인지. 바보야. 이게 바보야 막 sao mà ngu ngốc quá vậy. 너무 귀여워. 그 남부지방 말을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거 북부지방 말로 하잖아요. 완전 다른 의미. 그래요. 왜 남부지방에서 ngốc quá vậy? 이게 더 귀엽잖아요. ngốc quá vậy. 그죠 그죠 그죠. 근데 하노이에 ngu vãi 이렇게 하면 다른 말이에요. 그죠, 그죠, 맞아요. 뭔가 하노이 말이 너무 세. 그 네, 좀 억양이랑 세요. 좀 센 좀 편이에요. 세요. 여기 그래서 한국어를,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할 줄 몰라 이러면 저 아, 같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Sếp bảo là anh phải biết phân biệt rõ ràng chứ bây giờ mỗi việc mình phải thế này 이렇게 조금 설명하듯이 상황 같이 붙어서 그 워드 바이 음, 워드가 아니라 상황을 같이 붙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이게 상황은 어떤지 음, 좀, 사실 아까 또 만약에 사장님은 너무 화가 난 음, 상태이고, 직원들도, 직원들도 자기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면 욕을 먹을 만한 상황이면 네, 욕의 뜻으로 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회사가 그 직원들이 꼭 필요해. 음, 근데 사장님이 너무 성질이 나쁜 사장님이야. 네. 그럼 나는 중간에서 그거 원활하게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 성질도 감싸야 되고, 또는 직원 입장에도 그 좀 마음 좀 가라앉게 해야 된다면, 저는 그거 바로 음, 이럴 말에서 통역의 그 똑똑함 드러낸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센스가 들어가죠. 센스. 네. 또 그런 말이 있잖아. 개나 소나 다 하는데 너는 뭐 왜 그죠, 못하니? 그죠. 이게 이런 맞아요. 말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회사 다니면은 그런 소리가 듣기도 합니다. 가끔은.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친한 관계면 Mà sếp bắt dịch kiểu mày 그대로 통역해 thì có dịch vậy hả? Chứ kiểu không 안 biết 되죠. phân biệt đúng sai thì 안 nhẹ 되죠. quá không 그대로 chịu.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무슨 느낌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개나 소나 Viết là 다 하는데 상관이야. 너 왜 못하니? Anh ơi, sếp bảo là bò với chó cũng làm được mà sao anh không làm? Không, sếp bảo là chó nó cũng làm được sao không làm?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중간에 있으니까 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지는 네. 우리만 아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우리에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여러분, 만약에 개나 소나 다 한다. 그러면, 저 말고, rồi mũi로 바뀌세요. Rồi bộ kiểu, rồi người này chuyện này phải rồi, kiểu thế.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đúng.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네, 그런 통역 이야기로, 네, 그쵸. 나중에 네, 또 다른 톡쇼 통역을 2차, 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한 저희가 번은 막 사랑 이야기 아니면 뭐 인생관, 가치관 한번 네, 그쵸, 얘기해도 그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처음이니까 시간 안 정해서 했는데 나중에 네, 시간 정해서 하면 여러분도 뭔가 존중함을 알고 하실 것 같아요. 계속 듣기만 하고 질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질문은 나중에 질문 많이 올라오긴 많이 했어요. 여기 네, 저의 시청자에게는, 네, 하지 마세요. khi hai chị tôi thích gặp nhau 음, 나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한국어를 어떻게 복습하고 연습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네, 네, 이제 여러 번을 했고요. 이거 되게 방법이 다양해요, 사실은. 네. 각자의 다음에는 사랑 이야기 속도랑 잘 해주세요. 맞추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인사하시죠?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그래도 우리가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네. 대화를 나눴네요. 너무 음,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요. 여러분, 다음번 두 번째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으시고 좋은 네, 질문도 그때 들어와가지고 좋은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이 내용을 다운받아서 유튜브에 올려도 문제가 괜찮으세요? 수, 수익은 놔두시죠? 수익은 없습니다. 저는 장, 그냥 단 한 장난입니다. 두 명을 위해서 올리는 거라 수익은 없는데, 네, 압니다. 장난이에요, 네. 장난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야기를 조금 알바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네,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여러분들께 저희에게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 재밌겠다 싶으면 문자를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나 아니면 유경님이나 둘 다 괜찮으니까 네,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좋은 네. 밤 보내시고요. 네.